일사병이 심해지면 혈압이 떨어지니까 열 피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땀 많이 흘리면 이제 쥐가 나고 경련이 나면 열 경련이겠죠. 아무튼 일사병, 열사병 두 개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경련이 나면 소금을 준다, 혈압 떨어지면 다리 올려준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따로 뭐 열 피로, 열 경련 이런 단어 자체를 막 집착할 필요는 없고, 병명은 두 개밖에 없어요. 일사병, 열사병. 그래서 일사병은 경미한 게 일사병, 땀이 많이 나고 이럴 때는 무조건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혈압을 쟀더니 떨어졌다. 그럼 다리 올려주고 의식이 있으면 소금을 먹이고 이러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거 이제 열사병이 문제죠. 열사병. 이제 죽을 사자가 들어가니까 얘는 좀 심각하죠, 그죠? 열사병, 일사병 무서가 들어가는 거야. 열사병은 제일 중요한 것은 체온이에요. 체온. 심부 체온이 40도가 올라간다. 40도 이상. 그래서 우리 체온계가요. 수은 체온계가 최고가 몇 도죠? 최고 많이 올라가면 몇 도까지? 42도. 네, 체온계 맨 끝에 가요. 42도예요. 그래서 42도가 넘어가면 잴 수가 없어요. 네. 이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이제 심부 체온이 40도 이상인데요. 이러면 42도도 찍고 우리가 체온계로 재면 열이 체크가 안 돼요. 너무 높아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상하부가 체온 조절 중추죠. 시상하부가 체온 조절 중추인데 열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 체온 조절 중추인 시상하부가 셧다운이 돼요. 더 이상 체온을 조절을 못해. 그러면 체온이 그냥 막 올라가요. 우리가 항상성을 배웠잖아요. 그죠? 항상성. 항상 같은 성질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항상성인데 대표적인 게 체온이에요. 체온. 우리가 추운데 나가면 막 떨어서 체온을 가두죠, 그죠? 열을 발생시키고 체온을 가두어서 우리 체온을 유지하려고 우리 몸이 막 떨고 막 애를 쓰면서 체온을 올리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이제 더운 데 가면 피부가 막 이렇게 열리고 땀이 나고 이러면서 체온을 떨어뜨리려고 우리 몸에서 막 움직여요. 그게 하는 일이 누구냐면 시상하부. 야, 지금 너무 더워. 그러면 모공을 막 열어가지고요, 땀을 내게 해서 체온을 떨어뜨려요. 그게 이제 시상하부가 하는 일이에요. 너무 추워. 그럼 야, 몸을 떨어. 체온 올려. 이게 이제 시상하부인데 뜨거운 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이 항상성의 기전이 셧다운이 돼요. 더 이상 못해. 난 이제 갈 때까지 갔어. 선 넘었어. 그러면 이 시상하부가 더 이상 할 일을 못해서 체온 조절을 이제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아무리 뜨거운 열이 들어와도 더 이상 땀을 내거나 모공을 열거나 이런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40에서 42도 더 이상 잴 수 없는 거죠. 그죠? 재보면 40도 이상, 42도 체온계의 한계선을 넘어가는 거죠. 그냥 마구마구 올라가는 거예요. 체온이. 바깥의 뜨거운 열기를 받아서 이거를 발산을 해서 열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열을 그냥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럼 계속 올라가겠죠. 그죠? 몸이 그냥 막 펄펄 끓는 거죠. 네. 그래서 시상하부 체온 조절 중추가 셧다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마비. 그럼 더 이상 체온 조절이 안 되고 열이 막 올라가고 우리가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몸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셧다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모공을 열어서 땀을 내고 이런 거를 못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얘는 땀이 안 나요. 더 이상. 왜? 땀 내게 하는 것도 시상하부가 하는 일이거든요. 시상하부가 이제 셧다운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땀이 안 나요. 네. 그래서 열사병은 땀이 안 난다가 중요해요. 여태까지 일사병, 열경련, 열피로는 다 땀이 많이 났죠. 얘네들까지는 아직은 항상성의 기전이 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나도 할 만큼 했어. 이제는 선 넘었어. 나 더 이상 못해. 땀이 안 나요. 그러면 열이 들어오는 족족 몸에서 다 열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죽겠죠, 그죠?
빨리 열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죽어요. 예. 이거는 급속한 체온을 떨어뜨려야 돼요. 어떻게? 얼음 욕조에 갖다 담가요. 얼음 욕조에 사람을 홀라당 벗겨가지고요. 담가 빨리. 그러면 열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죠? 열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다시 시상하부가 작동을 하겠죠. 시상하부가 작동을 하려면 어느 정도 열이 떨어져야 돼. 그래서 얼음 욕조에다가 홀라당 벗겨서 아예 그냥 담가 놓거나 아니면 찬 식염수 관장을 해요. 얼음물 관장. 찬 식염수, 얼음물을요 관장을 해. 똥꼬 안에다가 넣으면 이 내부 장기에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S상 결장에다가 찬 식염수를 막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장의 체온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찬 식염수 관장을 얼음물을 막 똥꼬에다가 집어넣고 사람을 아예 그냥 욕조에 얼음 욕조에다 그냥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온도가 어느 정도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체온 조절 중추가 작동을 하겠죠. 그러면 살지. 근데 그렇게까지 응급처치를 못하면 금방 죽어요. 금방. 이 열사병은 치명률이 70-80%. 치명률 80%. 죽어요. 열사병은. 열사병은 이제 갈 때까지 간 거기 때문에 이 체온 조절 중추가 셧다운돼서 온도를 더 이상 떨어뜨릴 능력이 안 되면 심부 체온이 막 50도 막 이렇게 막 올라가죠. 그러면 우리 몸의 단백질, 세포가 다 녹아버려요. 죽죠. 그냥 죽어요. 바로 죽어요. 그래서 해마다 여름에 항상 몇 명씩 나오죠. 죽었다고. 그래서 그 노인들, 그 조그만 방에 갇혀 있는 노인들 이러면 에어컨도 없고 문은 닫혀 있고 좁은 공간에서 열을 발산할 수가 없고 이러면 이 노인들이 왜 그 열사병으로 죽냐면 건강한 사람들은 항상성이 발동이 잘 돼요. 그래서 조금만 더우면 막 더워가지고 막 이러고 막 얼음을 먹고 막 온도를 내리려고 막 난리를 치죠. 노인들은 감각이 떨어져요.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느리기 때문에 몸의 반응이 느려요. 그러니까 체온이 막 올라가도 별로 덥지가 않아. 그래서 위험해요. 감각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 밭에서 막 낮에 한낮에 여름에 밭에 뜨거운 땡볕에서 막 노인들 일하고 있잖아요. 할머니 너무 더우니까 빨리 들어가세요. 그럼 뭐라 그런다고? 괜찮아. 그 괜찮은 게 문제인 거예요. 괜찮으면 안 되죠. 그죠? 더워 미치겠는데 괜찮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성의 발동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주말 농장에 가면 한여름에 꼭 12시에 와 있는 노인들이 있다 그랬죠. 들어가세요 어르신 너무 더워요. 괜찮아. 제가 안 괜찮아요. 직업병. 할아버지 나 119 부른다. 빨리 들어가세요. 괜찮대도. 괜찮은 게 문제예요. 젊은 사람들은 안 괜찮아. 뜨거워 죽을 지경인데 노인들은 감각이 떨어지니까 뜨거워도 추워도 잘 몰라요. 감각이 떨어져서. 그래서 얼어 죽고 뒤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노약자들, 아주 너무 어리거나 아주 늙었거나 그리고 아주 병약하거나 면역력이 아주 떨어져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너무 더워도 너무 추워도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얼어 죽고. 그래서 열사병은 치명률이 겁나 높아요. 빨리 얼음 욕조에 담그고 똥꼬에다가 얼음물을 쑤셔 넣지 않는 이상은 다 죽어. 그래서 응급실에 오는 환자 중에 5분 안에 죽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열사병. 체온을 딱 쟀는데 이빨이 올라가서 이게 더 이상 재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이게 몇 도인지도 몰라. 체온이. 이게 심부 체온, 심부 장기 온도, 심장, 폐, 장, 위 이런 온도가 지금 막 50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을 빨리 떨어뜨려 주려면
똥꼬에다가 찬물을 집어넣고 얼음 욕조에다 그냥 집어넣지 않는 이상은 응급처치가 안 돼요. 여기다 겨드랑이에 얼음주머니, 목에 얼음주머니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응급처치를 빨리 해주지 않는 이상은 거의 죽어요. 열사병. 그래서 올해도 죽은 거 뉴스에 나왔죠. 그 뭐죠? 그 조그만 데 사는 사람 뭐라 그랬지? 쪽방촌하고 고시원, 고시원에 살던 어떤 아저씨가 이게 돌아가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 편의점에서 음료수 끈에다가 쓰러졌죠. 그 편의점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옮기려고 그 뉴스가 왜 그렇게 나왔냐면 전공의 파업 때문에 병원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 응급구조사가 14병원에다가 전화했는데 다 거절당했다고 그러죠. 그분이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사람인데 그렇다고 거절을 하지는 않는데 응급실에서 아무튼 의료급여 수급자였고 14병원에 전화했는데 다 병실 없다고 거절을 했대요. 이건 병실의 문제가 아니라 응급처치의 문제인데 저는 응급실에 10년 이상 있었지만 그 거절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오지 마세요라는 말은 절대 못하도록 저는 배웠거든요. 우리 때는 그랬어. 오지 마세요라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고 이제 안 왔으면 하는 환자들이 전화가 많이 와. 보통 이제 애가 열나요 이런 거 많이 오고 애가 열이 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응급실에서 전화를 받는 간호사는 항상 그 대처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요령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끝에 꼭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그래도 안 되면 응급실에 꼭 오세요 라고 꼭 뒤에다가 붙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끝나면 그게 내한테 책임 소재가 있어요. 네가 병원에 오지 말라고 했잖아 이러면 그게 네가 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이렇게 홈케어 하다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졌어 그러면 책임이 나한테 간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아무리 허접하고 응급환자가 아니어도 집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응급실에 꼭 오세요 라고 꼭 얘기하라고 뒤에다가 꼭 그걸 붙이라고 저희는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병원 응급실에서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세상에 이게 말이 안 되는 정말 비상식적으로 돌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오지 말라고 해도 된다는. 이게 응급실에 환자를 거절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배웠고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배웠거든요. 아무리 응급환자가 아니어도 오지 마세요 소리는 하지 말라고 배웠는데 14군데에서 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열사병 환자가. 그 죽었잖아. 그래도 그 사람들이 처벌을 안 받죠. 응, 오지 말라고 한 그 사람들 처벌 받았나요? 아니 처벌 안 받았어요. 네. 그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세상인 거예요 지금. 병원에서 환자를 거절한다? 이거는 병실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얘는 정말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병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 응급실 환자의 3대 중증 환자가 뭐가 있냐면 뇌혈관, 심장혈관, 뇌졸중 이거랑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뇌혈관, 심장혈관, 뇌경색, 뇌출혈, 그 다음에 심근경색, 협심증. 이게 3대 중증 중에 하나고 중증 중에 하나가 열사병. 흔하지는 않지만 여름에만 있는 거니까 흔하지는 않지만 그 중증 환자를 거절한다? 우리는 술 먹고 땡깡 부리러 오는 사람도 거절을 못했거든요. 그냥 들어와서 술 먹고 땡깡 부리면 그냥 앉아서 당하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문 앞에서 다 내쫓잖아요. 그죠? 술 먹고 땡깡 부리는 사람들이 보통 여기에 피가 이렇게 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쓰러지고 막 부딪히고 이러면 여기에 두피가 찢어져서 이렇게 피가 이렇게 흘러서 오면 절대 그 사람을 주치자라고 내쫓거나 거절하거나를 절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디 부딪혔으면 여기 뇌출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뇌출혈이라는 게 조금 있을 때는 증상이 없다가 집에 가서 자다가 출혈이 계속되면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술 먹고 토하고 막 이래도 난동을 부려도 우리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다
다 받았어요. 다. 꼬매고 그리고 이제 돈 안 내고 도망을 가더라도 다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주치자도 안 받죠, 그죠? 거절할 수 있죠. 열나는 애기들 노 거절. 소아과 환자 거절. 굉장한 너무 쇼킹하고 저는 상식적으로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응급실에서 환자를 거절한다? 소아과 환자 다 거절해요. 한양대 구리병원 소아과 환자 안 받죠. 그리고 분만도 안 받아요. 애가 막 이렇게 나와도요 분만을 안 받아. 딴 병원 가라고. 그러면 택시 안에서 차 안에서 애 낳는 거야. 정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힘들어. 심근경색이 와도 심폐소생술 안 하고 PCR을 하고 있어. 코로나가 중요해요. 심근경색이 중. 코로나 이후로 생긴 그런 그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뭐가 옳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열사병이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해마다 있어. 해마다 열사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해마다 나오죠. 방송에서 계속 이런 거 주의해라 막 이러는데 해마다 뉴스에 나오고 올해 나온 거는 그거예요. 병원에서 거절했다. 그게 포커스였죠. 그죠? 의료급여라고 거절하진 않는데 그것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원무과에서 전화를 받으면 의료급여는 보통 거절을 많이 해요. 큰 병원에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